회원님들 반갑습니다. CS 인베스트입니다. 4월 8일 금요일 아침 시황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밤사이 미국 시장이 좀 하락을 했고 유럽 시장 역시도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우선은 지금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한다 그러면 지속적인 상승만 나올 것처럼 느껴졌던 시장 상황이었습니다. 아마 이런 이야기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했을 텐데요. 그리고 난 뒤 시장이 좀 하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좀 우리나라 시장 21선까지 깨고 내려가는 상황들이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하루 정도는 멈춰졌었던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녹록치 않은 글로벌의 상황들이다라는 건데요. 점점 부정적인 내용들이 지금 부각이 되고 있다라는 것. 이것이야말로 지금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인 것들이 많이 없어졌다. 더 이상 추가적인 긍정적인 이슈를 내기에는 힘들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장 상황들을 전체적으로 볼 때 조금 더 주의 깊게 봐야 될 필요성들이 있겠고요. 그리고 또 초점을 맞춘다라는 것은 주가의 상승, 시장의 상승에 맞추고 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이런 시장에서는 끌고 갈 수 있는, 또한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는, 리스크 관리가 참 필요하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전일 국내 시장 살펴보고요. 그리고 오늘 또한 이제 다음 주 시장을 앞두고 어떠한 것을 포인트로 봐야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일 글로벌 뉴욕 증시 FOMC 의사록 예상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했으면서 강세를 보여줬었습니다. 이번 주에 가장 컸었던 이슈가 바로 FOMC였습니다. 의사록이었죠. FOMC 의사록, 이거는 FOMC 회의가 있을 때에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갔는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그것을 그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투명하게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갔는지를 오픈을 합니다. 거기에서 뭐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있었는지, 부정적인 것 속에서 뭐 긍정적인 이야기도 있었는지, 아니 금리 인상 같은 경우에도 누구는 반대를 했고 누구는 뭐 6월달 이상으로 미루자라고 했을 수도 있을 거고요. 그러한 것들로 우리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나왔던 내용들 봤을 때 뭐 특별한 건 없었다. 미국 경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어느 정도 뭐 회복이 되고 있다라는 소식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것들이 많이 없으면서 뉴욕 증시가 상승을 해서 마감이 되었었던 상황들이었고요. 그래서 4월달 금리 인상을 한다라는 것은 성급하다라는 입장을 보여주면서 투자자들에게 좀 안심을 할 수 있도록 나타내 줬었습니다. 그리고 국제유가 역시도 힘을 보태어줬었습니다. 산유량 동결 합의에 대한 기대감과 미국의 원유 재고 감소, 이게 뭐 좀 크게 작용을 하면서 5% 이상 급등을 했었던 상황들이었습니다. 원유 재고가 감소가 되었다, 뭐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겠죠. 그만큼 기름 소비가 많아졌다라고 하면은 좋다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아직 여기에 따른 신뢰성을 부여하기에는 조금 이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지속적인 엔고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엔달러 환율은 17개월 내에 최저치를 지속을 하고 있으면서 지금 일본에 대한 큰 우려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이러다가 일본 침몰하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들도 많이 하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이건 역시도 글로벌 시장에는 긍정적일 수는 당연히 없겠고요. 부정적으로 우리가 다가올 수가 있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이야기를요, 제가 처음에 아베노믹스 시작해서 아베노믹스가 실패를 한다고 했을 때 아마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그때 방송 들으셨던 분들은 또 다시 한번 듣는 내용일 거고요. 미워요. 일본이. 우리는 참 미워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일본이 엔고가 나타나면서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뭐 좋다. 일본의 경쟁력을 봤을 때에 통화 가치로 봤을 때 우리가 조금 더 좋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겠어요. 일본에 그래 될 줄 알았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만약 일본 무너져 보십시오. 네. 혼자 빠져 죽을 것 같습니까? 이거는요, 바로 옆에 있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글로벌이 큰일 납니다. 이제 해도 이제 적당히 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일본이 여기서 더 이상 효과를 내지 못하고 무너져 버린다, 글로벌 큰 타격 옵니다. 네, 이거 긴장하셔야 돼요. 일본이 엔고가 나타나고 있다, 엔화의 강세가 나타나고 있다, 참 좀 우려스럽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본의 지금 부양책이라는 것들이 써도 지금 먹히지 않는 상황들이에요.
만약에 이게 추가적인 약발이 먹히지 않는다 그러면 좀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것들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기억을 하고 가셔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전에 코스피 2.5포인트, 코스닥 3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우선 수급부터 말씀드릴게요. 외국인들 2천억 매수였고요. 선물에서는 5천억 매도입니다. 기관들 3천억 매도였고요. 선물에서는 3천억 매수였습니다. 자, 기관들 한번 보십시오. 현물에서는 매도고요. 선물에서는 매수입니다. 외국인들 현물에서는 매수고 선물에서는 매도입니다. 제가 뒤에 가서 이야기 드릴 거예요. 외국인도 어제 2천억 들어왔네요. 삼성전자 어제 실적 잘 나오는 삼성전자에 매수가 들어왔나요? 땡. 네, 들어오긴 들어왔죠. 네, 한 뭐 몇백억 정도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이 물량이 다 삼성전자에 들어오지는 않았다라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들어왔었던 상황들이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움직임이요. 현물에서는 잡아주고 있고 선물에서는 매도가 나가고 있다. 기관들은 선물에서는 매수가 들어오고 현물에서는 매도가 나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어느 정도 내려가면 기관들은 밑에서 한번 방어적인 역할을 들어오려고 하는 시도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렸잖아요. 아직까지 외국인들이 원하는 것이 모두 다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자꾸 끄집어 올려놓고 잡아놓는 상황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나중에 아니 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외국인 매수 들어오고 있잖아요. 이 사람아 강한 거 아니냐. 네, 강하다면 강해요. 네, 이 사람아 강하다면 강한데요. 하지만 지금 상황을 봤을 때는 외국인들의 이러한 수급을 이전처럼 강한 수급이라 볼 수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2000포인트 근처에 와 있는데 외국인들이 뭐라고 여기에서 강하게 들어오겠습니까? 계산적인 외국인이라 그랬잖아요. 얘가 이번 주 시장 방송할 때 계산적이기 때문에요. 계산을 하지 않고서는 이렇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뭔가 계산이 있는데 계산 아무리 우리가 통법을 굴려보십시오. 우리나라가 여기서 주가가 더 많이 올라가고 회복될 수 있을 만한 게 있습니까? 없겠죠. 그러면 그렇게 계산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국내 증시 삼성전자 호실적으로 외국인의 투심이 개선되었지만 단기 차익 물량 쏟아지면서 제한적인 흐름이었다. 왜? 선반영이었습니다. 가장 컸잖아요. 이미 반영되었다고요. 많이 반영되었다라고 말씀드렸으면 시험 방송할 때 말씀드렸던 것들이에요. 삼성전자 1분기 실적은 좋았지만 추가적인 실적 모멘텀이 있는지 2분기 지금 6조 원에서 많이 잡는 6조 5천억 원 잡아요. 그런데 그건 알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삼성전자 실적이 좋아졌다. 이것도 맞습니다만은 밀어내기도 어느 정도 있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래요, 회원님들. 옆에서 보십시오. 야, 정말 맛있다, 맛있다. 야, 이거 정말 요즘 인기 대박이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요? 와, 나도 그거 먹어야 되나? 나도 저거 사봐야 되나? 잘 나간대. 좋대. 그렇잖아요. 그래서 뭔가를,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표현 써가지고요. 영업을 하거나 뭔가 사람 만난 사람들 아이고 요즘 정말 안 됩니다. 안 되니까요. 죽을 것 같아요.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까? 떵떵거리면서 잘 되고 있다라는 거 이야기를 많이 합니까? 잘 되고 있다라는 거 이야기를 많이 한다고요. 왜? 잘 되고 있으면 사람들이 많이 쓰고 많이 이용을 하는구나. 야, 그만큼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호응을 얻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갤럭시 같은 게 이렇게 판매가 많이 되었다 그래요. 1000만 대 판매가 되고 잘 됐다 그런 거 어때? 괜찮은가 보네 정말. 나도 그럼 이번에 이거 써야지. 대리점 갔을 때도 자 보십시오. 이번에 갤럭시 이만큼 팔렸잖아요. 이거 대박이에요 대박. 그럼 뭐라 해요? 그런가? 나 정말 이거 써야 되겠네. 그런 생각 안 할 것 같아요. 아니 나는 호구가 아니에요. 나는 안 그럴 것 같죠? 네, 그럽니다. 왜? 선택사항이 있는데 몇 개를 골라야 되는데 그 중에 이게 괜찮다 그러는데 잘 됐다 그러는데 그걸 안 고를 이유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고를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요, 이번 갤럭시 S7 같은 경우는 혁신적인 뭔가가 없잖아요. 기술적인 측면에 대해서 이전의 기술력하고 지금하고 뭐 특별히 달라진 건 없어요. 뭐 휴대폰이 3단 분리되는 것도 아니고 휴대폰이 휘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뭔가 새로운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뭐 1분기에 좀 밀어내기가 들어갔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먼저 이것을 어느 정도의 마케팅 효과로 쓰기 위해서 겉으로 보여주기 위한 걸로 앞에 밀어주기를 했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걸 통한 실적이 더 좋아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어느 정도의 좀 한계점이 또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첫 끝발이 뭐 멍멍이 끝발이 될 수도 있는데요. 지금 상황으로서는 뭐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엣지에 대한 것이 호응이 좋았다는 것 같습니다. 마진율을 좀 높였기 때문에 팔리면 팔릴수록 좋은 건 맞는데요. 좀 더 지켜봐야 될 부분들이 되겠고,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요, 기관 투자자 매도가 나왔습니다. 계속적으로. 그리고 그 전에 많이 반영이 됐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영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어제 현대차 많이 좀 떨어졌기 때문에 현대차 오히려 들어왔고요. 화학주들 유가 강세 때문에 화학주들 그리고 한국전력 쪽에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네이버에서 4%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매일매일마다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뭡니까? 움직이는 종목들의 달라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 한쪽이 지속적으로 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경기민감주도 들어왔다가 내수주 쪽 가고요. 내수주 들어왔다가 또 달라지고 있는 지금 시장의 상황이다. 자, 어제 초반 상승 시작했었죠. 삼성전자 영향 때문에. 그런데요, 시가가 고가였습니다. 내려왔었죠. 선물 매도 물량 늘려갔습니다. 막판 어느 정도까지 올려줬는데요. 오늘 어제 저가 내려올 가능성이 다분하겠죠. 그 자리 무너지면 결국은 보십시오. 지금 뭐가 나왔습니까? 지수 차트에서 뭐가 나왔어요? 저걸 보고 무슨 크로스라 그럽니까? 무슨 크로스라 그래요? 무슨 크로스? 십자가, 무슨 크로스? 데드 크로스잖아, 데드 크로스. 5일선, 20일선 뚫고 내려왔다고요. 자, 지난번에 왜 20일선 이야기 했었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20일선 이야기 했잖아. 그쵸? 결국 무너져서 어제 못 올려놨어요, 아직까지. 5일선을 회복시켜준 것도 아니에요. 추세가 어때요, 지금? 밑으로 내려오는데, 오늘 급격하게 들어주면 강하게 들어주겠지만, 제가 어디하고 비슷하다 그랬습니까? 어디하고? 독일하고 비슷하다 이야기 했었죠. 독일 어제 초반에 떴다가 막판 이제 또 빠졌어요. 독일 20선 아래 있습니다. 미국 지수 한번 보십시오. 미국 지수도 이제 21선 걸쳐 있습니다. 어제 21선 아래 꼬리 달고 올라갔어요. 자, 그만큼 위에 대한 부담감이 많이 작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음 주 이제 실적 발표도 지속적으로 있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왜 앞으로 간다라는 걸 생각하냐라는 거. 지금 중요한 거는요. 앞으로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지를 얼마만큼 잘 잡아주냐라는 거예요. 앞으로 잘 가려면 최대한 밀리는 걸 줄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밀리는 게 만약 1950포인트 1950포인트 안 열릴 것 같죠? 1950포인트 열릴 수가 있습니다. 충분하게. 자, 그전 1974포인트 그랬던 기억납니까? 기억나요? 며칠 전에. 그래가지고 그날 1974포인트가 무슨 날이었습니까? 이날이었잖아, 이날. 자, 요날. 음봉 떨어지고 저 양봉 있었던 날. 그리고 다음날 무너뜨려 버렸죠. 그죠? 무너지고 올려놓고 어제 요 자리 딱 올려줬다고. 그럼 여기에서 어떻게 됩니까? 이 자리 지켜주지 못하면 60포인트는 열립니다. 한번 열렸기 때문에 50포인트까지 열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지요? 네,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뭐 특징주로는 삼성전자 실적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약세였고요. 네이버 강세, 영진약품, 네, 이러한 건덕지 없이는 저렇게 갈 수가 없었습니다. 얘네들은 KTNG 그룹입니다. 요 천호에 얘네들 건물 있죠. 신약 파이프라인 확보 위에 KTNG 생명과 그냥 한다 그러면 무조건 좋다라는 건지 생각할 수 있는데요. 실적 어마어마하게 나쁩니다. KTNG 생명과 네, 망하지 않고 버티고 있는 게 네, 양호하다 할 정도예요. 그만큼 이제 앞으로 신약에 대한 기대감을 많이 걸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분명하게 그 전에 조회 공시에서 없다라고 했었는데 이렇게 합병한다라는 소식 때문에 불공식 지정이 되었다라는 거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형제 엘리트 중국 애들 교복 많이 입나요? 네, 파오시냐오 협약을 통해 중국 교복 시장 진출한다라는 네, 소식이었습니다. 토니모리 내년 3월 중국 공장 완공으로 200억 원 추가 매출 전망이다라는 건데 제가 지난번에 우리 공개 회원님 한번 종목 상담할 때 우리 팀장님 아실 거예요. 토니모리하고 골프존 유언홀딩스하고 또 하나는 또 뭐 비슷한 거였는데 그래서 제가 토니모리 같은 경우는 오히려 몰고 가야 된다. 이거는 비슷한 흐름인데 골프전 유언홀딩스보다는 토니모리는 좀 더 가져가야 된다라고 그런 말씀 드렸었어요. 왜 화장품주들이 이제 어느 정도 내려올 만큼 내려왔고 중국에 대한 모멘텀이 좀 많이 줄었다고 하겠지만 시장이 좀 변동성이 있을 때 오히려 내수주 쪽으로 우리가 좀 돌려서 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아시잖아요. 화장품은 중국 수출주가 아니고 원래는 내수주예요. 립스틱 효과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 효과를 누린다는 게 아니라 이 립스틱 효과라고 보면 화장품은 내수주입니다. 네, 나빠도요. 찍어 바르는 거는 찍어 바릅니다. 네, 우리 남자들, 네, 여성분들 보고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자, 코스닥 지수 0.45%포인트 상승하면서 5일선 위에 지속적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다 강세예요. 꼬대지 컴
컴바인만 지금 이제 꼬여가고 있는 상황이죠. 20% 급락했고요. 로엔까지 모두 다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컴투스 많이 올라왔었기 때문에 한번 쉬어지고 그 다음에 계속 상승이었습니다. 이제 코스닥의 흐름들은 양호했다라는 거, 거기다가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있었고요. 특히나 셀트리온 전날 급락에 이어서 어제는 어느 정도 멈춰주는 모습들이 나와줬었던 상황들이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전체적인 상승을 해줬고요. 이제 코데지 컴바인에서 좀 많이 벗어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외국인들 매수세 견조한 흐름들 보여줬고요. 뒤로 가면서 크게 내려오지는 않는 상황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특징주 보시면 영백CM 이것도 보십시오. 유상증자 3자 배정한다 그랬다가 이제 뒤에 보면 오픈했잖아. 누구한테 3자 배정한다는 건지 봤더니 YG엔터하고요. 관련되어 있는 이제 대표이사들한테 했잖아요. 그러면서 영백CM이 어제 이슈가 나온 거예요. 네, 이처럼 모르는 우리 개인들만 죄지. 누가 죄겠습니까? 삼천리 자전거 봄철 수혜미 프레베베 인수로 지분이익 증가 전망. 네, 이거 보셨습니까? 어제 왜님들 어제 한국경제TV 보셨어요? 아침에 어제 삼천리 자전거 이야기하는 거. 참 저거 나올 때 왜님들 그랬을 거 아니에요. 야, 저렇게 떨어지고 있고 외국인 기관 매도 나오고 있는데 저 자리에서 뭐하러 저걸 들어갔냐? 거래량 똑고 하는데 어제 그랬잖아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네, 매직이 나왔습니다. 8% 급등에다가 어제 수급 한번 보십시오. 수급 한번 보세요. 외국인 기관들 다 뭐로 돌아섰습니까? 매수로 돌아섰고 매수 들어왔던 개인들 매도 나갔죠. 네, 어마어마합니다. 그죠? 종목은 그렇게 접근을 하는 겁니다. 왜님들 맨날 뒤에 뒷공문에 따라가는 게 아니고요. 잡아놓고 가고 기다리고 포인트를 잡고 가는 겁니다. 항상 2분기 제가 성수기를 그랬잖아요. 계절적 성수기. 근데 뿌레베베, 페도라, 유모차, 그리고 또 카시트. 어제 하고 난 뒤에 보십시오. 기사 내용 나온 거 봤죠. 그다음 뿌레베베 기대가 된다, 뭐가 된다 해가지고 기사도 또 줄줄이 나왔잖아. 네, 회원님들 잘 보고 종목도 잘 듣고 가시면 됩니다. 네, 폴리비전 스캔에이지 업무 제약 통해 한국, 중국 화장품 시장 진출이다. CMS 에듀 보십시오. CMS 에듀 어제 신규 상장했죠. 상장하니까 누가 빠졌어요? 누가 빠졌습니까? 누가 빠졌을 것 같아요? 이거 상장한다고 했는데 누구? 회원님 잘 알고 가셔야 돼요. 신규 상장한다 해요. 주가가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걔네들이 신규 상장할 때 지금 주가가 빠진 경우 많습니다. 이미 반영이 되었다 그러면 네, 그렇게 당하면 안 돼요. 네, 절대 당하시면 안 됩니다. CMS 에듀 같은 경우에도 어제 신규 상장했지만 공모가 근처에 시작한 것도 있어요. 만약 얘네들이 100% 올라 시작했다면 갈 수도 있겠는데 쉽지 않습니다. 이미 기대감 때문에 올라갔다 그러면. 그리고 오늘 아침 보십시오. 문선명 통일교 통일재단에서 최대 주주인 게 누굽니까? 일신석재. 일신석재 예전에 문선명 사망했을 때 뭐라 그래서 주가 날라갔죠. 왜 날라갔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자식들이 지분 경쟁 발생할 것이다. 왜냐하면 자식들이 몇 명 있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 대한 우려는 없었어요. 이미 걔네들은 교통정리 다 끝냈었어요. 다 끝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했던 게 또 통일교의 이제 신도들이 문선명을 추모를 기리면서 비석을 하나씩 세우겠다 해가지고요. 네, 그때 뭐 일신석재 가고 막 그때 그랬잖아. 참 웃긴 꼴이야, 그죠? 네, 별꼴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일신석재는 북한 대북 관련주 중에 하나였어요. 이번에 왜 갔어요? 왜 가는 게 아니고 오늘 갈 거예요. 네, 뭐 때문에 갑니까? 저 어디야? 그 용평 리조트 뭐 한다고요? 상장한다고, 상장. 네, 용평 리조트 상장한다고요. 네, 상장 딱 타이밍 맞추죠. 왜? 2018년 뭐가 있습니까? 네, 2018년 김연아 뭐예요? 우리 바로 뭐가 있습니까? 동계 올림픽 있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우지수 종가 거의 저가로 끝이 났었고요. 회복줄 기미를 못 보여줬습니다. 그전에 상승폭 다 반납을 했던 상황들이었고요. 이제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전체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국제유가 약세도 있었고요. 다른 것보다가는 유럽도 빠지고 하잖아요. 일본도 빠지고 하고. 그런데 어떻게 미국 혼자 버틸 수가 있겠습니까? 버티기 힘들어요. 그리고 또 그거 어딥니까? 어제 금융주도 약세 보였는데 그 나라 이름 뭐예요? 올해 오늘 직원들하고도 이야기했었는데 아시는 분들 있어요? 좀 어려워요. 푸에르토리코. 어떻게 손 풀 수도 있다고요. 손 놓을 수도 있다고. 우리 더 이상 못하겠다. 우리 못하겠다.
그럼 여기에 투자가 들어가 있는 누가? 미국의 금융권들이 영향을 받는다고. 다르게 이야기할까요? 회원님들, 그리스가 유로존을 탈퇴하는 걸 보고 뭐라 그럽니까? 그렉시트. 영국이 유로존 탈퇴하는 거를 브레지테? 그거는 종목 이름이고 브렉시트. 그리스가 탈퇴를 하면 이거를 계속해서 말리는 게 누구예요? 누가 말립니까? 누가 말려요? 독일이잖아, 독일. 왜? 독일이 가장 많은 그리스에 국채 투자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독일이 우려가 된다고요. 독일이 그러니까 계속 막는 거잖아. 맞죠? 근데 브렉시트, 영국이 탈퇴한다는 거 왜 우려를 합니까? 왜? 왜? 또 그런 것도 있어요. 유로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영국은 뭐를 쓰고 있습니까? 영국은 뭐를 쓰고 있어요? 유로화를 씁니까? 아니면 파운드를 써요? 뭐 씁니까? 영국? 파운드를 쓰죠. 파운드를 씁니다. 유로존을 탈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들은 왜 우려하냐면 유로존이 탈퇴가 되어버리면 유로화에 대한 신뢰성이 줄어든다고요. 왜냐면 유로 공동 통화 가치인데 통화인데 그게 신뢰성이 줄어들기 때문에 통화 가치가 급락할 수가 있다고요. 그것 때문에 또 그러한 이제 유로존 탈퇴를 막는 거고 그리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독일도 영향도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푸에르토리코 같은 경우에도 좀 이러한 부분에 대한 우려를 미국에서 가지고 있다라는 거. 이런 이야기도 좀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금값 좀 올라가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국채도 올라가 안전자산 선호가 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곧 나왔던 소식에 옐런 의장이 뭐라 그랬어요? 질문들이 뭐였냐면 지금 미국이 거품이다라는 것에 대해서요. 거품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 나왔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아니다. 거품 아니다. 괜찮다. 라고 이야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옐런의 괜찮다에 포인트를 둘 것이냐, 사람들의 지금 시각에 거품이다라는 시각을 둘 것이냐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괜찮다라는 것을 포인트 둘 수도 있겠지만 이러한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녹록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참고하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실적에 놀라고 주가에 놀랐습니다. 1조 원이 어떻게 더 이상 더 나옵니까?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작하자마자 떨어져 있는 주가에 더 놀랐다라는 거예요. 네, 놀라셨으면 많이 놀라셨죠. 외국인의 현물과 기관의 선물입니다. 네, 외국인들 현물하고 기관들 선물을 주냐 그게 아니라 초반에 말씀드렸던 거예요. 외국인들 현물에서 매수 들어오고 기관들 선물에서 매수 들어와요. 서로가 지금 이제 엇박자로 이렇게 갑니다. 누구에게 힘을 실어줄 것이냐라는 건데요. 저는 지금 선물에 포인트 좀 더 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관들의 지금 선물은 자기네들이 현물에서 매도하고 떨어지면 밑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하방 경직을 가겠다라는 거야.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오려고 위에서 때리겠다는 거예요. 외국인들 때리는 거를 기관들 지금 받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거기 기관들이 받아줘야 돼요. 그리고 자 이탈시킬 때 누가 매도가 나왔다? 외국인들 매도가 나왔다 그랬잖아. 네, 이거 오늘 제일 중요한 거예요. 외국인의 현물과 기관의 선물. 제가 오늘 이거 다 드린 거야. 맨날 종목 기법 배우려고 하지 말고요. 이런 시장 뭔지 알고 좀 공부하려고 하세요. 이런 시장 모르고 뭐 맨날 공부를 하려고 합니까? 기법 보려고 합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모든 분들 똑같아요. 이러한 것들을 알아야 시장의 종목들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 수 있다고. 이건 모르고 종목이 어떻게 여기 지지받겠나 뭐 의미 없어요. 쏟아 부을 만큼 쏟아부으면 글러버립니다. 긍정적 이야기 해낼 건 다 했다고. 네, 바위가 드러난다고요. 실적 시장은 좋았는데 뒤는 장담하기 어려워. 왜? 삼성전자 실적 시장은 좋았는데요. 오늘 이제 LG 전자 실적 자신 있었다라는 거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는 장담할 만한 게 없습니다. 정유주도 좋잖아 하죠. 정유주 이미 선반영이지. 여기서 뭘 기대할래요? 자, 경제 회복이 사실일까? 의문 증폭입니다. 경기가 회복될 것이냐? 의문 증폭이에요. 쉽지 않습니다. 어찌되었건 힘은 많이 빠진 상황이에요. 그래서 똑같아. 제가 부정적인 이야기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죄송스러운데요. 부정적이다라기보다는 지금 상황에서는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잖아요. 조금 더 여기서 버티고 어느 정도의 자리를 잡아가야 됩니다. 올라가는 생각하지 마세요. 올라가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버티는 게 문제지. 문제가 아니고요. 문제가 문제인지 모르는 게 문제입니다. 네, 오늘 또 승리하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 저는 한국경제TV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